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주말에도 어김없이 우리 주주독 채널에 저를 포함한 우리 슈퍼리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주말에도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말이면 항상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감정에 좀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주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주가가 빠진 날 내가 어떤 걸 보면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이거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좀 바라볼 수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주말에도 녹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이 좀 꺼져 봐야 그래봐야 다시 한번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딱 이만큼의 하락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납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왜냐?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 중에 모멘텀이 다 소멸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단기적인 13만원 정도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 있었다. 그리고 이만큼의 지금 상승 여력은 좀 남겨놓았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제가 가진 데이터적인 측면, 모멘텀을 같이 섞어서 융합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솔직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조정폭들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위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주가 동향이 어떨 것이냐가 문제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하락이 물론 추가적으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서 하락이 무조건 끝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말로 이게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을 매매하고 있는 이 투자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투자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걸 함부로 우리가 어디까지가 저점이고 여기 딱 찍고 반등 나옵니다 등등 이거는 그냥 홀짝 게임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런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풀이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은 조금 이제 살짝 큰 폭의 조정은 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조만간에 자리 잡는 모습에 따라서 주가 반등의 여지가 조금 단기간에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러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국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총 제가 봤을 땐 큰 틀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큰 틀로 이제 대웅 쪽, 그쵸? 대웅 쪽과 셀트리온 쪽과 또 뭐 있습니까? 종근당,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큰 틀의 기업들, 물론 각각의 대웅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이렇게 좀 하여튼 세분화 시키면 또 기업 우리가 이제 주식 종목으로 치면은 또 여러 가지가 또 세분화 되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큰 틀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계열사에서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종적으로 공시가 한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쪽 업종 자체가 대웅제약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업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어요. 단기간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대웅제약 쪽에서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그렇죠? 기사가 노출이 됐었죠.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3상 착수했다. 그래서 사실 진도가 누가 빠르고 이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코로나가 1차 팬데믹 이후로부터는요 굉장히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 탄력이 정말 강했습니다. 제약이 상승 탄력이 정말 강했어요.
하다못해 뭐 시젠이라든지 뭐 바디텍 매드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폭풍 성장을 보여주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폭풍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신풍제약도 피라맥스로 해가지고 그쵸, 한때 엄청나게 많이 좀 올라와 주었었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뭐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는 있는데 이제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8월 6일 날 19년 8월 달에 4,000원 900원 하던 게 그쵸, 20만 원까지 가 있고 왔다 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IP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종근당 홀딩스는 보유를 좀 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대웅제약도 보유를 좀 하고 계십니다. 뭐 물론 두 종목 다 지금 약손실 중이긴 해요. 굳이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 또 시간으로 괜찮은 시세가 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물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어떤 더 급등 사인까지 다 신호를 좀 드리면서 대응을 좀 해볼 예정인데, 우리는 뭐 최근에 이런 범위 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물려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긴 아니고 요런 라인이고,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 형제들도 사실 저는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보유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희도 한번 지금 타이밍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주식을, 당연히 좋은 주식을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 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타이밍을 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과열된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흥분해 있다. 이게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려면 사실상 셀트리온 형제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심에 있어요. 왜냐면 셀트리온 형제들의 투입된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걸 토대로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죠. 개별 주식에 대한 매매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ETF 같은, 그렇죠? 여러 파생 상품, ETF 뭐 제약 뭐 이런 것들 있죠. 코로나 치료제 등등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같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면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급들도 같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거나 그리고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런 주가 등락은요 당연히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기가 많으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식이다 가져가는 게 맞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공매도, 글쎄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공매도를 정부에서도 당장에 크게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단은 뭐 연장은 계속 해오고 있지만, 막말로 국내에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본시장에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 돈 가지고 내 돈 굴려서 수익을 보고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렇죠? 많은 어떤 외부주, 지난번에 우리 2020년 끝날 때만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가 3억 원? 거기다가 3억 원에 뭐 저기 뭡니까? 직계가족 그쵸?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인지 뭐가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 발언이 좀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럽죠. 당연히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뭐 제가 정치적인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네요. 뭐 저의 의견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물론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벌어내는 거에서 저도 세금 착실하게 잘 냅니다. 세금 적지 않은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꾸준하게 잘 내고 성실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남자 같은 경우 뭐 국방의 의무부터 해서 납세의 의무부터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죠. 그런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추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나 변화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최근 이렇게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켜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실.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도 신규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생활에 여유 있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2000년대 오기 전까지 90년대 후반, 중후반, 2000년대 초반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엄청 났잖아요. 지금 은행 넣으면 뭐예요? 손해요.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데. 그쵸?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그냥. 그게 그거지. 그래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오셔서 몇 %라도 챙겨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라도 뭔가 자꾸 제재가 걸고, 공매도도 막말로 개인들하고, 기관 쪽하고, 왜 금액이 달라요? 맥스를 정해놓지 말라고. 개인들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커트라인을 정해놓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왜 그거를 그렇게 해놓는 거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 댓글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공매도 뭐 청원 뭐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데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이 자본시장, 이 주식시장을 좀 더 깨끗하게 동평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익이냐 뭐 손실이냐는 그건 개별 몫이고요. 일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에요. 괜히 뭐 공매도를 무리하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뭐 나니 뭐니 그거는 본인 몫이고 그건 본인 몫이고요. 공평하긴 해야죠. 그렇죠? 공평한 판을 좀 깔아달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는 그들이 감안하는 거고요. 결과는 각자 투자자들이 감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은 공평하게 깔아달라. 저는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추천주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컴퍼니 K를요 우리 삼각갭 매매 기법으로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7,500원 정도가 일단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은요 기준 가격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조율이 있을 텐데 한 7,400원에서 500원 사이에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한번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버리면 절반 매도하시고 14,0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또 우리가 콜마비 NH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에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배열 시도되는 그거 잘 봐라. 근데 벌써 정배열 시도하는 거를 8%라는 고점 8%까지 만들면서 나름의 괜찮은 아주 아름다운 뷰티풀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레드 캔들 그쵸? 그러면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을 시도를 했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6만원과 65,000원 각각 절반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스윙 패턴, 스윙 이상 패턴으로 보유를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종근당 홀딩스도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이나 외부적인 영향으로 계속 조율을 좀 받았지만, 5일선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도,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침체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종근당 쪽도 아직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있고, 종근당 홀딩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도 너무 좋아요. 실적도 정말 좋습니다. 2020년에 대한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을 최초로 1,000억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2020년. 그쵸? 이 종목, 이거는 실적적으로도 보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 홀딩스도 우리 5일선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렴한 단가 왔을 때는 반드시 꼭 잡아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가를 좀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가 뭐 사자마자 45% 번쩍 튀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댄 겁니까? 현대차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급등을 보여준 건 맞지만 이런 과정들이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황인 건데 이런 과정들이 단기간에 그냥 번쩍번쩍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파마도 마이너스 20%까지 갔었지만 한 두세 달 더 보유하니까 200%라는 수익을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올라오긴 했죠.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단기가 이거 보세요. 18일부터 22일까지 뭐 430만 원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랑 함께 하시는 뭐 한 7, 8개월 동안에 해가지고 매도 수익이 1억 원을 찍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꾸준하게 오늘 하루가 나의 투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고 아직도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여기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오시면 그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셔서 매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아무튼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가격 외에 제가 숨겨둔 금액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대로 제가 대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오픈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회사 연락하면 자꾸만 영업적으로 말이 길죠. 원래 저희가 뭐 한 달에 3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뭐 서비스 기간을 11개월을 드릴 테니까요. 1년 동안 편하게 매매해 보시고 1년이면 300만 원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말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을 해드립니다. 저희 주주톡에서는요. 그래서 단타수장과 좀 깔끔하게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주식 한 종목을 뭘 더 살까를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주말이어도 좋습니다.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럴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우리 잠깐 뭐 이렇게 사람 많이 없는 곳으로 산책도 한 번씩 좀 다녀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